소련도 자신들이 앞서 있던 미사일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과의 미사일 경쟁을 하다가 소련이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창창입니다. 오늘은 우주전쟁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2차 대전 이후에 서로 간에 종주국 싸움을 하면서 냉전으로 치달았죠. 1980년대 미 레이건 행정부는 전략 방위 구상 SDI를 발표합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의 미사일 기술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인들은요, 소련이 개발한 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소련의 ICBM이 미 본토로 날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날아오는 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핵폭탄 경쟁에서는요, 미국이 핵폭탄을 먼저 만들었지만 소련도 바로 이어서 핵폭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1952년에 수소폭탄을 개발하니까 소련도 바로 뒤이어서 수소폭탄을 개발해 버리면서 핵무기의 종주국이 미국만이 아니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핵폭탄이 개발이 되었어도 그 당시에는 이 핵을 투발하는 수단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에 실어서 이 핵을 투발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국은 서로 날아오는 전략 폭격기들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한 거예요. 소련은 1957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버립니다. 미국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는데요. 소련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V2 로켓 기술자들을 소련으로 데리고 가서 엄청나게 기술 개발을 해서 로켓 기술만큼은 미국보다 우위에 앞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R7 세뮤르카라는 로켓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 핵폭격기에 핵폭탄을 실을 필요가 없이 그냥 미사일만 쏴버리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소련이 갖게 된 거죠. 거기다가 소련이 5개월 뒤에는 이 R7 로켓을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띄워버리죠. 바로 스푸트니크 1호를 띄워 올린 건데요. 미국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정부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미국 정계의 논쟁거리가 날 때 당시 젊고 유능한 대통령이 나타나게 되죠. 존 F 케네디가 당시에 소련과 미국의 미사일 갭을 주장하면서 일대의 파란을 일으킵니다. 당시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ICBM, 이 미사일의 전력 비율이 거의 1대 10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즉 소련이 10배나 더 강하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굉장히 핵폭탄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떨어뜨려 봤기 때문에 저 똑같은 게 뉴욕, 워싱턴 떨어지면 자기네들도 그걸 알거든. 그러니까 공포감이 더 높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소련은 또 우리 ICBM 니네보다 10배 많지만 앞으로도 더 만들 거야. 공포심을 또 조장을 했죠. 결국 미 합동참모본부조차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갑자기 구상을 하나 해내게 됩니다. 바로 소련의 저 ICBM을 막아낼 수 있는 미국 국가급 차원의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20년 동안 고민하다가 1983년 3월 23일에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의 ICBM을 방어하는 시스템인 전략 방위 구상 SDI를 발표합니다. 진짜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레이건 행정부는 일단 밀어붙이죠. 여러 정치적 이유가 있었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목적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 SDI 총괄 책임자는요, 나사의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설계했던 개발자 제임슨 에이브람슨이었는데요. 제임스 에이브람슨이 발표를 합니다. 탄도미사일의 비행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눠져요. 먼저 지상에서 발사했을 때의 부스팅, 상승 단계가 되겠고요. 이어서 대기권을 밖으로 나간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곡선으로 비행하면서 이때 이제 추진체와 본체가 분리가 됩니다. 우주 공간에서 수천 킬로를 일단 날아가는 중간 단계, 그리고 탄두가 마지막으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종말 단계로 나뉘게 돼요. 여기서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본토인 종말 단계에 오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즉
우주 공간에서 요격을 하겠다. 그래서 스타워즈 프로젝트인데요. 근데 이 ICBM을 한 발만 발사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동시에 여러 발을 발사하기도 하고 또 한 발 발사한 거에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돼서 날아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GBI 외에 또 다른 구상을 하나 해둔 게 있는데요. 바로 플랜 B는 엑스칼리버였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연구했던 부서가 이 연구도 담당을 했는데요. 엑스칼리버는요, 우주 공간에 핵폭탄을 설치한 다음에 핵폭발 시에 발생하는 X선을 모아가지고 어떤 구역, 면적 단위로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이런 구상을 했던 거예요. 즉 우주에서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가 지나가는 핵탄두가 보이면 핵폭발을 해서 핵탄두를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또 플랜 B에 들어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주에 거대한 거울을 먼저 띄워놓고 거울에다가 화학 레이저를 쏴서 이 레이저가 반사돼서 날아오는 적의 ICBM을 요격하겠다라는 구상인 거죠. 이게 이제 구상으로는 뭐 거울을 두고 반사해서 쏘는 게 은근 비슷할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게 그 큰 거울을 우주까지 보내는 게 그게 또 엄청난 비용과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구체화되지 못했고요. 세 번째로는 위성에다가 레일건을 달아놓는 겁니다. 결국 적외선 탐지 위성이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려주면 레일건이 조준을 해서 쏘겠다라는 구상인데 이것도 현실성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미국은 또 하나의 구상을 해냅니다. 바로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도 요격을 하겠다. 어떻게? 에어본 레이저, 공중에다가 레이저 발사체를 둬서 날아오는 탄도탄을 레이저로 요격을 하겠다라는 구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구상이 만일에 현실화만 돼도 우주 공간에서의 패권은 미국이 다 잡아버렸겠죠. 그러나 이것은 구상일 뿐 현실화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현실화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바로 비용과 당시까지의 과학기술,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DI는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요. 바로 정찰 위성과 GBI 시스템이 그것인데요. 우주에 핵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엑스칼리버 구상이나 거울판을 달아서 화학 레이저를 운용하겠다라는 것은 모두 다 구상 단계에서 멈추었는데 실제 테스트를 해서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초고속 레일을 달는다는 것 자체는 우주에서 그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죠. 우주 공간에서의 마찰과 저항, 특히 한 발 발사할 때 거의 10만 G 정도의 중력 가속도를 견뎌내어야 했기 때문에 레일건 자체도 오직 구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 금액은 제 아무리 천조국이라 해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10년간 약 300억 달러를 지출하면서도 성과는 매우 미미했는데요.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던 미국을 보고 소련도 자신들이 앞서 있던 미사일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과의 미사일 경쟁을 하다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빠지면서 소련이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소련이 망하게 되니까 1993년에 클린턴이 집권을 하면서 이전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SDI 전략 방위 구상을 전면 폐지해 버립니다. 그러나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략 방위 구상은 폐지를 했지만 미사일 방어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갔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인 미슬 디펜스 에이전시의 전신인 BMDO Ballistic Missile Defense Organization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SDI 때부터 개발이 되었던 지상 기반 요격 체계는요, 점점 발전해서 사드와 SM-3와 같은 미사일로 발전하게 되죠. 이렇게 80년도의 전략 방위 구상이 오늘날 미슬 디펜스의 초석이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소련의 탄도미사일이 두려워서 엄청난 공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략 방위 구상, 결국은 미슬 레이스에서 소련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오늘은 바로 이 SDI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